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드멘트를 좀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방송이 창조경제 인사이트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코리아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계속되는데요. 많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두 개를 좀 묶어라. 그래서 창조 혁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듣고 가장 좋은 것을 해서 새 정부 출범할 때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가정의 달 이렇게 돼서 해서 그런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헬스케어 문제 이런 것이 새 정부에서도 가장 핫한 분야로 떠오를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을 해서 이 정부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디맨드의 김광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광순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맨드사의 김광순 대표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에 나와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는 요즘에 얘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그중에서도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얘기는 많이 이렇게 네네네. 사람들이 들었는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관련된 업체를 좀 소개했는데 여기는 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디지털 쪽에 앞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뭔지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통적인 건강이라는 문제, 건강이라는 문제를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ICT 기술 이게 네네. 둘이가 만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강 문제를 ICT적인 새로운 기술로 그걸 해결한다. 이제 네네. 그게 어떤 전형적인 신산업의 영역입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건강이라는 문제를 이제 병 혹은 건강을 지금까지는 되게 이제 큐어라고 해서 치료하는 것에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지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개념이 가니까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약간의 케어라는 개념, 네네네. 치료라기보다도 돌봐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네.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사람과 관련돼서 이렇게 컨설팅하고 네, 네,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하는 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네. 기업의 명칭을 짓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 네, 생각하는데요. 네, 네. 디맨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네, 네. 뭐 이런 네, 쪽의 네. 얘기인지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신산업 혹은 네. 이제 창조 산업, 창조 경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은 다 사람한테 비롯되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은 아주 사람의 욕구 중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서 대응을 해온 형태로 우리가 있는 산업이죠. 사람이 빨리 달리고 싶으니까 네네. 자동차가 있는 거고, 뭐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니까 냉장고가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사람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의 시점 혹은 이제 향후의 시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욕구, 니즈를 어떻게 발굴해내느냐, 그걸 알아차리느냐,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산업의 가능성 혹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밸류 프로포지션이 가능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디맨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디맨드가 뭔가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고 끄집어내서 그 구체적인 아주 발달된 이런 현대적 기술들로 그것들을 이제 대응해주고 해소해준다라는 그런 네. 것을 품고 있어서 특히 헬스케어 쪽에서 네, 헬스케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네네. 명의들도 네. 가난 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이렇게 뜯어내지 말아라. 네네네네. 네. 네? 네. 그 수술 과정에서 네.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인 케어 개념이 네네. 중요한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하는데요. 자기 스트레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건 각자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다를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스트레스 자기 관리 서비스라는 게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여기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자분들 그 저도 그렇고 네네. 다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아주 진화되어 온 현재의 모습에서 네네. 가지고 있는 아주 원시적인 병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지만은 이 인간의 이 뇌의 반응 체계는 아주 원시적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불안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불안 공포 반응인데요. 네. 누가 나를 공격할까 하면은 온몸이 긴장해서 확 대응하는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아, 하는데요. 네네네. 이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반응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동물들은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 인간은 아주 진화가 많이 돼서 대뇌가 아주 발전이 되어 있고 사고가 발전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행태 양식에 있어서는 그런 원시적 반응들을 그대로 하니까 이 온몸이 긴장을 하는 것이 습성화가 오랫동안 돼버렸으니까 그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심장의 병이든 췌장의 병이든 모든 두뇌의 병, 이 병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스트레스라는 건 아주 진화론적으로 아주 원시적인 병을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스트레스인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진화된 이런 기술, ICT 기술로 그 원시적인 병을 좀 이렇게 관리해주고 매니지해준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자가관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본인 자신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주 민감하고요.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높은 근데 편이고 얼굴 표정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신산업, 새로운 산업을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창업한 사람은 그 사업을 정말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사업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유용성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비스 앱이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앱이 저한테는 큰 동반자입니다. 저를 관리해주는 하나의 이 스트레스 관련돼서는 육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가장 먼저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위험성 나타나는 게. 네네네. 그 이제 신체 상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그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몸속에 체화돼서 그럼요. 나오는지 네네.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관련된 측정 기술 같은 거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스트레스는 네. 기본적으로는 신체 반응입니다. 우리가 신체 반응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뇌라는 게 뇌내 피질이 있고요. 네네. 이게 신뇌입니다. 신피질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옛날 뇌가 있는데 그게 중뇌인데요. 그게 아주 원시적 반응을 하는 데입니다. 네네. 그 일반적으로는 이 대뇌 피질이 모든 자극이 오면은 금방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나를 위협하는 자극이 오면은 금방 반응하는 게 이게 중뇌 안에 있는 변형계 이런 쪽에서 반응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네네.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부신 이런 데서 이제 코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게 네. 다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걔네가 뭐냐면은 걔네는 우리 이 온몸 장기들한테 지금 이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싸울 준비하라 하고 네네네. 온몸을 다 싸울 준비 태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호르몬들이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게 가장 많이 반응을 나타내는 이제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주 급속하게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트레스가 이게 높다 안 높다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심장의 반응을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요즘 나오는 좋은 기술이 이제 광학성 맥파 측정. 네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졸로 인한 심장 박동의 변화가 얼마나 불규칙하냐. 이것을 요즘에는 기술이 여러분들 병원에 보면은 중환자실에 손가락 이렇게 끼워가지고 심장 박동 재는 그런 네네네. 기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계를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걸 적용을 해서 손가락 끝에서 이 심장 박동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변화 측정된 것에서 뭐 옛날에 우리 배울 때 보면 교감, 부교감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밸런스가 어떻게 깨졌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네. 네. 사실 그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은행에 그 병원에 가야지 네네. 지리적으로 제약돼 있지만 네네. 그것을 뭐
웹의 형태든 뭐든 수시로 이제는 솔루션을 해서 제공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메커니즘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전에 지금까지도 병원의 정신과라고 하고 네네. 아니면 일반 시중에 있는 상담센터라고 하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대개 지피를 검사합니다. 검사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실내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으로 재면은 요걸 측정하고 PPG로 측정을 하면 이것이 이제 전체 평균 사람들 분포상에 보면은 이게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인가 낮은 상태인가 네. 이런 거를 판정하고 그럼 여기 데이터들을 이 시스템 스마트폰 시스템 안에서 소위 말하는 AI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이 스트레스가 높다, 낮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의 그런 솔루션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 시스템에서 다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결과 솔루션 결과에 대해서 네네. 뭐 이렇게 얼리워닝 시스템 뭐 조기 경보 체제에서 그것이 괜찮다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예방적 필요하다 지금은 위험이 넘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라 이런 이제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정도가 약간 약하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쪽으로 치유를 해라. 네네.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네. 것도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으로 보면은 긴장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네. 교감신경계입니다. 그다음에 부교감신경계라고 해서 이완하는 기능을 하는 요 신경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가 균형을 이루면서 사람 몸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긴장을 하는 교감이 아주 세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프로그램은 빨리 이게 얼마나 세졌느냐를 알아내고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부교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프로 힐링 컨텐츠들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숨을 잘 쉬는 겁니다. 숨을 깊이 들으시고 한참 머물다가 다시 깊이 오랫동안 내뱉는 요 행위를 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프로그램은 호흡하는 거, 명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래서 네네.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ASMR, 그다음에 인지 치료 프로그램들 이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호흡만 하세요. 오늘은 인지 치료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사실 좀 사전에 예고되면 네네.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습니다는 갑작스럽게 내 정상인데 네, 남산으로 올라간다.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버텨서 네, 신체 스트레스가 되면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휴대를 웹을 하면 네네. 장점이 그런 데에서도 딱 이렇게 네, 즉흥적으로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 장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네네. 표현은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언제 어디서 납니다. 우리가 꼭 병원을 간다든지 어디 안정된 장소에 간다든지가 아니고 네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상태를 측정하고 네네.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제 그 약간 부정맥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게 사실 혈압 쪽에 관련되는 건데 그건 스트레스하고 사실은 높습니다. 네. 급격하게 하면은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든 그냥 저스트 신체적 요인이든 급격한 변화로 네네. 인한 이 변화는 그 자체가 신체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그럴 때는 이거를 측정해 보면은 이게 아주 불규칙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아주 높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빨리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을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네. 호흡을 해라. 그 사람들이 대개는 호흡을 쉽게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살지만은 네네. 되게 얕은 호흡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네네. 이렇게 쉬는 건데 네네. 이걸 깊은 호흡을 하면은 내 몸한테 주는 메시지 자체가 아 이거는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대응해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신체는 다시 또 정상화가 금방 교감 부교감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상태로 가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 주가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 사람이 그 주식을 이렇게 볼 때에는 의외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탁 하면 저 방송 출연자가 외부로 해서 굉장히 불안해? 네. 그러면 방송사고 막기 위해서 좀 나중에 좀 출연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저희 솔루션은 네네. 실제로 병원에서 네네. 저희가 임상 시험도 지금 4개 병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환자들 대상으로 이거를 쓰면은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가 있는가? 네. 이 연구를 대표 병원에서 4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또 시스템이 이걸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앱을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앱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의사 선생님과 이 센터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컨텐츠는 뭘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쓰는 게 더 나은데 이 사람이 이걸 쓰고 있다. 네. 혹은 온라인으로 이 환자 혹은 힘든 사람이 나 힘들어요라고 온라인 상담을 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대응도 하는 그런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네. 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의료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일단은 이 서비스가 의료 관련된 서비스에 들어가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간다면 일종의 원격 그렇게 의료 서비스에 해당될 거로 보이는데 논란은 없는 건지 이걸 좀 전문가이신 이 사업은 네네. 디지털 헬스케어 저희 같은 사업은 네네. 정신건강 분야에 하는 네네. 거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웰리스라고 해서요. 일반적인 건강관리 사업하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의료는 아니고요. 의료는 아니고 이거는 식약처에서 이거는 의료로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그냥 쓰면 되는 이게 부작용 여지가 크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런 영역이 한 축이 있고요. 저희 사업은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크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역은 의료 영역인데 그런 거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사회자님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예. 같이 얘기하면은 이제 의료 쪽으로 보면 한국이 보면은 예전에 합성 신약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그 플레이어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열심히 본 것은 의료 쪽에서 보는 거는 바이오 신약에서 우리가 가능성 있냐 해서 우리는 투자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신약이 워낙 그 성공률이 사실은 낮고 네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투자가 또 너무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새롭게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영역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건강을 ICT 기술하고 이어서 네. 관리하는 요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웰리스 영역이 있고 디지털 치료제 영역인데 이건 디지털 치료제 영역은 전형적인 의료기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재 메이저 병원 4개입니다. 하고 네네. 임상 시험을 하는 겁니다. 환자한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불안증이 있는 우울증 환자들 네네.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 이름이 인마인드인데요. 디맨드 인마인드 스트레스 관리 앱을 쓰면 약만 먹는 집단하고 약 플러스 이 앱을 매일 쓰는 집단의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요거를 지금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병원 이름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경희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1차 논문이 나와서 불안증, 우울증, 그다음에 분노 네. 여기에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은 업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의료계에서도 좀 바짝 긴장할 것 같아요.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형적으로 병원하고 공조하는 책입니다. 현재 관계. 의료기기 네네네. 체제하고요. 네. 저희 솔루션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보는 시간이 네네. 뭐 3개월에 한 번 보든지 혹은 6개월에 한 번 본다고 하면 거의 3분 내지 5분입니다. 네, 너무 짧습니다. 짧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물론 환자가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3개월이라고 하고요. 3개월에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은 3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그 수백 시간의 시간은 자기 혼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적인 저희 같이 모바일 앱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을 의사는 모니터링 하면은 다음에 3분 만날 때도 만나면 이 환자가 추세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거기 따라 적절한 이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의 양이 아주 풍부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는 절대로 기존 의료계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의 그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전문가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보시면 됩니다. 202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네네.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아주 연평균 거의 20% 이상의 성장을 가져가서 네네. 전 세계 시장 규모를 한 700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00조나요? 700조입니다. 아. 700조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700조니까요. 사실은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국가 재정으로 보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700조라는 돈이 우리도 치면 거의 뭐 아마 100조 가까이 가는 전체 규모가 그러는 네네. 거니까 그렇게 큰 시장이고요.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크게 시장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정신건강 분야입니다. 네네. 정신건강 분야가 기존에 다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야만이 뭐가 얘기되는 그것도 짧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건데 이 디지털로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 시장으로 보면 새로운 앱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30%가 멘탈 헬스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령화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솔루션은 이제 인마인드라고 하는 스트레스 관리 앱하고 네네.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인마인드 관리 앱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측정하고 얘가 시스템이 분석해서 개인에게 솔루션을 맞춤형을 주는 요 앱이 인마인드 앱이고요. 네네. 큰 사업은 웰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시니어 네. 치매 낙상 예방 앱입니다. 네. 대략 뜻은 알겠는데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때 그거 되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 관심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 고령화가 급속하게 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시니어는 이제 독립생활,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살진 않고요. 그런데 또 전 세계적인 추세는 시니어들을 나이 되면 어디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걸 이제는 좀 하지 말자. 네. 그러면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 돌봄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던 곳에서 이제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계속 제공해 주자는 아주 게 좋은 한국, 일본, 미국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혼자 산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네. 때 뭐가 노인들한테 가장 큰 페인 포인트냐, 괴로운 포인트냐 하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누가 내한테 재밌는 얘기도 안 걸어주고 하는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인지적으로 치매 오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 세 번째는 신체적으로 낙상이 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건 다 크리티컬합니다. 그럼 이것을 ICT적으로 네. 디지털 솔루션 혹은 디지털 디바이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래서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추세가 텔레케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네. 텔레케어 시스템이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시니어들의 가족들하고 전체로 하나의 요즘에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인 돌봄의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네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도 보고 복지기관도 보고 같이 하고 나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런 건데 하여튼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치매 쪽은 다른 거는 좀 놔두고요. 치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에 시냅스라는 게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노폐물들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정보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건 네. 약의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노인들의 이제 인지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걸 뭘 마셔도 어텐션을 주의를 하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점점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행동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 방식을 조금은 좀 리쉐이핑, 그걸 이제 변화시켜내는 그런 요법들을 저희는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이쪽 분야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느껴서 여러 가지 뭐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외형상으로는 연결 사례를 하지만 자기가 고립화되는 과정에서 정신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립화되고 뭐고 이러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좀 조언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고요. 남녀노소를 이제 불문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병을 안 만드시려면 첫 번째는 잘 하시면 되는 것이 숨만 잘 쉬어도 됩니다. 숨을 잘 쉬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얕게 쉬지 마시고 숨을
하나, 둘, 셋, 넷 정도까지로 들숨을 들이키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로 날숨을 하시고 낼숨을 하시고 이것만 잘하셔도 상당히 좋아진다. 스트레스를 몸이 아주 편안해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내추럴 사운드인데 여러분들이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워낙 좋아서 탄천도 많고 내과가 많은데 산책하실 때 가능하면은 귀를 열으셔서 내과에 있는 물소리, 바람소리, 그다음에 새소리 거기에다가 나의 어텐션을 주세요. 이렇게 귀를 열어주시면은 그것이 무궁무진한 평화로 갑니다. 평화로 갑니다. 내추럴 사운드. 그러니까 산책하실 때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거기에 내 마음을 내 귀를만 열어주시면은 스트레스로부터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숨, 그다음에 자연소리. 이 두 가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발언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저도 기존에 알고 있지 못하는 또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실 것을 시청자분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방송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